자, 반갑습니다. 대가들의 투자입법 성명석 소장입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이데일 TV 2024년 가을이 이제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반기 특집 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 소장의 좋은 주식, 나쁜 주식, 이상한 주식, 이런 내용으로요. 오늘도 함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인터벌 없이요. 뭐 오늘도 사실 뭐 주가 뭐 빠질 이유가 그렇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난 8월 5일 그 검은 월요일 블랙 먼데이 때처럼요. 이번에도 대만 증시, 일본 증시 그리고 대한민국 증시만 알고리즘 매매에 의해서 하여튼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난도질을 당했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게 맞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 그 8월 5일 이후에도 그 바로 이틀이 지난 그날 그 주 수요일 날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자체적으로 이제 이를 돌리는 그 투자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알고리즘 매매를 자체적으로 돌리는 그런 투자 회사들을 좀 제재를 하든가.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난 8월 5일 날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반대 매매 금액이 2조 4천억이면 아유 그냥 뭐 다 날린 거죠, 그죠? 그래서 어제도 사실 뭐 특별한 건 없어요. 특별한 거는 굳이 그 주가를 그냥 그렇다는 거잖아요. 뭐 경기 침체. 그리고 뭐 PMI라는 게 5개월 연속 50 밑으로 밑돌았다. 그게 아니고요. 세계 분기. 그러니까 9개월 내내, 9개월 내내 어쨌든 그런 그 지표가 3개월 나눠서요. 3분기 내내. 예전에도 그 한 5년 전에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PMI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세계 분기가 연이어서 계속 50 밑으로 쳐져 있으면 그때는 뭐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고 뭐 경기 침체, 그거보다는 일본의 또, 일본의 그 일본은행 그 총재가, 어떤 뭐 상황 봐서 뭐 물가가 계속 올라간다라면 금리를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그죠? 뭐 수일 물가가 비싸지면 뭐 아무래도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죠. 뭐 그런 언사 하나하나, 말 한마디가 전체적인 시장을 흔드는데 아니라고요. 대만과 일본과 한국, 즉 알고리즘 매매를 하는 그런 조직들에 의해서 세 나라만 그냥 휘청휘청거린다. 그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요. 이 상태로 가면 좀 힘들다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정상적이지 않고 비정상적인 시장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인터벌 없이 한번 화면으로 들어가서 좀 보도록 할게요. 본격적으로 기법 강의 들어가기 전에요. 나온 기사가요. 여기죠. 기사 출처가요. 비주워치라고 하는 데인데, 반기 보고서 의견 거절은 괜찮다고요? 그러고 이거 물음표 퀘스천을 이제 달았는데, 자, 무슨 얘기인지 잠깐 볼게요. 반기는요, 1월부터 6월까지 쉽게 얘기하면요, 1학기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죠? 반기 검토 의견 비적정 상장회사가 62곳에 달한다. 그래서 연말까지 해소 못하면 이 회사가 상장 폐지 대상 가능성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제 2일 날 금감원에서요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코스피를 얘기하는 거죠. 유가증권 시장, 유가증권 시장 잠깐만요. 이걸 좀 삭제하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유가증권이라고 하는 건요 코스피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코스피 시장에서 상장 기업 중에 잘 보세요. 제가 이 자리에서 계속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삼부토건, 그다음에 KC, 그린홀딩스, 세온이안이, 국보, 데오플러스, KH필룩스, 한창, KC코트라고 화면 크게 갈게요. 웰바이오텍, 그다음에 EID, 태영건설, 그다음에 IHQ, 인바이오젠 이 13곳이 반기 검토 보고서에서 의견 거절을 받았다. 그래서 연말까지 해소 못하면 상장 폐지 대상 가능성. 자,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그리고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혹시나 코스피 종목 중에서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 중에서요, 여기에 포함된 종목이 있더라면
거래 정지된 건 할 수 없고요.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내가 손실폭이 마이너스 40%가 됐든 아니면 반토막이 났더라도 예, 빨리 도망 나오셔야 된다. 과감한 손절이 필요하지 않나. 그 말씀을요, 제가 드립니다. 꼭,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좀 보실까요? 자, 다음은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자, 코스닥은 무려 몇 군데? 49곳인데요. 이 가운데 이트론, 제넨바이오, BYD, 퀀텀온, 그 다음에 KH, 미래물산, 그 다음에 현대사료, 투이소프트, 플래스크, 화면 크기 갑니다. 코맥스, BF랩스, 자, DD미엔F, 그 다음에 KH건설, 그리고 AT세미콘, 그 다음에 DA테크놀로지, 세피글로벌, 세토피아, EDGC, 세종메디칼, 비오테크놀로지, 쿠다코, MF코리아, 코스나인, 푸른소나무, 시큐레터, 한국테크놀로지, RF미, 시스웍, CNH, 인터조로, 위니아, 그 다음에 NK맥스, 여기는 저기 거래 정지된 거 많아요. 어스앤에어로스페이스, 이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테라사이언스, 셀리버리, 이것도 얘기했습니다. 제일바이오, 대산 F&B, 그 다음에 뉴질레 파마, 위니아에스, 그 다음에 버킷 스튜디오, 이화전기, 예. 그 이화그룹주에 대해서도 제가 이 자리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비덴트, H칩스, 그 다음에 노브레랜디 등 43개사가 의견 거절을 받았고요. 그리고 나머지 6개사, IM, 큐라티스, CCS, 스튜디오 산타크로스, 장원테크, 알체라는 한정 의견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이데일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이요, 혹시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여기에 해당하신다라고 그러면 내일 장 열리자마자 반드시 다 던지셔야 된다. 꼭 그랬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기 위해서요, 제가 얼른 이 화면을 캡처 떠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물론 거래 정지된 종목이 일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러면 지금 팔면 나는 마이너스 60%인데요. 그러더라도요, 여러분들이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그래서 이 메인 기사가 뭐냐면 반기 보고서 의견 거절은 괜찮다고요? 내가 쓴 거 아닙니다. 자, 기사 출처는 바로 비주워치에서 나온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 웃긴 건요, 코스피 200입니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파도냐? 개미들 맹모춘 주가의 배신감. 개미들 맹모춘 주가의 배신감.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요. 자, 두산 로보틱스가 또 다른 파도냐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거는 파도가 뭐지? 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예, 두산 로보틱스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래요. 자, 뭐 협동 로봇, 뭐 로봇 관련주 막 그죠? 요즘은요, 테마에서 테마로 넘어가는데 엄청 빨라요. 엄청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면 우선 파도부터 구경 가자. 자, 이 종목 파도입니다. 자, 이 파도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서 제가 방송을 열심히 했어요. 파도, 코스닥, 신성장 기업이라고 그랬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신성장, 액면가 100원에 49억 원 자본금이. 그래서 여기 지금 상단에 보면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35,000원 찍고요, 쭉 빠져가지고 지금 14,000원, 지금 3분의 1 토막 됐거든요. 파도, 예. 파도의 재무제표 보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 적자, 예, 적자. 이때는 저 흑자로 살짝 전환은 됐었는데,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부채비율 유보율이 완전 잠식에 해당 사항 없다.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만들고 상장시키고, 그리고 갑자기 30%의 부채비율, 그리고 유보율이 3,600%. 그게 무슨 말이야? 매출액이 225억인데, 586억이 영업이익 적자예요. 여러분 잘 봐봐요.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그러니까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빼면 매출 총이익이요. 그 매출 총이익, 그게 다 내 돈이냐? 아니라니까요. 판매관리비. 그러니까 판매관리비, 그러니까 뭐 월세 내고 전기세 내고 수도세 내고 뭐 이것저것 낼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제 그 판관비, 판매관리비에서 차지하는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이요 70%입니다. 예. 이해 가셨어요? 그거를 뺀 나머지가 영업이익인데, 그러니까 586억이라는 거는 어디서 돈을 빌려와야 되는 거죠. 이 회사가, 그죠? 예, 돈을 빌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빚이 줄어들고 유보율이 늘었다. 자, 이런 건요, 그 초등학교 1학년 3반 애들한테 이거를 강의하더라도 걔네들도 고개를 갸우뚱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청산 가치 자체가 이렇게 마이너스로 표기되는데 이게 무슨 신성장입니까? 신성장은. 이거는 제가 볼 때는요, 예? 이런 거 해서는 안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게 파도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상장시켜놓고, 예? 공무주 바람 잡아놓고 또 시작하자마자 주가 크게 올려서 박살낸 종목이 파도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고, 그럼 오늘 드릴 말씀은 두산 로보틱스라고 하는 종목인데, 야, 이것도 뻥튀기 상장이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아마 이제 많이 들어간 모양이죠. 그런데 보세요. 두산이니까, 협동 로봇, 두산 로보틱스는 자, 코스피 200으로 들어갑니다. 뭐라고요? 코스피 200으로 들어갑니다. 코스피 200. 자, 이쪽에서 보면요. 이게 얼마라고 쓰냐면요. 12만 4,500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12만 4,500원. 23년도 12월 18일 날 12만 4,500원. 그리고 현재 6만 8,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것도 잘못되고 이것도 잘못됐다. 자, 이게 정말 파도냐? 예, 저는 뭐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개인 생각이, 제 소견인데, 맞아, 파도. 몰랐어? 그러니까 올 초에 그 2월 초부터 제가 이 자리에서 계속 반복해서 막 말씀드리는 게 이런 거를 시장에 들여놓으면 안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이미 상하고 이미 썩어 문드러진 그런 상품을 백화점에다 놓고 판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난리 나겠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 그럼 백화점은 뭐냐? 한국거래소가 백화점이겠죠. 그렇죠. 회원사를 두고 있는 증권회사가 매장이고, 거기 들어와서 각각 거래하는 사람은 이제 손님이겠죠. 그러니까 잘못된 거라는 거죠. 이런 거를 막아야지. 이런 거를 이거 반드시 이거 정리정돈이 돼야 된다. 안 그러면 큰일 난다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금투세보다도 더 무서운 거라고 얘기했죠. 그랬더니 입을 막아버려. 자, 두산그룹 계열의 협동로봇 전문 업체라고 돼 있죠. 그죠? 코스피 200입니다. 제가 여기다 박스를 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거는, 예를 보자. 코스피 200인데 감히 예, 어떻게 이게 상장돼서 코스피 200이 됐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전혀 이해할 수 없어요. 자, 그냥 이쪽 부분만 이렇게 좀 보자고요. 부채 비율이 144%에 해당 사항 없음, 89%에 해당 사항 없음, 이런 자체는 일반 그냥 유가증권 시장, 즉 코스피 시장에도 상장하기 힘들어요. 이거 기업 심사에서도 이거. 그런데 도대체 주관사가 누구며, 응? 한국거래소에서는 왜 또 이분들한테 빨간 자켓, 빨간 넥타이, 꽃다발을 줘가면서 개인 투자자들을 또 아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 이런 회사가 갑자기 빚이 부채 비율이 4%에 유불이 1200%. 이건 천지개벽이에요. 천지개벽. 매출액은 530억인데 영업이익이 직전 연도보다 더 세요. 190억이요. 그런데 빚이 갑자기 46에서 4%로 거의 한 40%가 줄어버리고, 그리고 유보율이 이게 몇 배입니까 이게? 이게 이상하지 않나요? 그리고요, 코스피 200이라고 하는 두산 로보틱스가 뭐 200원짜리, 300원짜리였다니까요. 이따가 제가 화면을 보여드릴 건데요. 조선일보 어저께 나온 기사인데, 제가 이 말씀 드렸더니 잘 안 믿더라고요. 근데 때마침 조선일보에 그 기사가 나왔길래 캡처를 떠왔는데, 미국은요, 주가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치면은 1,000원짜리 이하가 되면요, 상장 폐지라니까. 시장 퇴출이에요. 시장 퇴출이라고요. 그리고 늦어도 1년 반 만에 퇴출시켜버리고 상장 폐지시켜버리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코스피 200 종목인데 뭐 좀 이상하게 그림을 만들어낸다 그러면요, 뒷조사해가지고 잘못됐다, 부정부패다라고 하면요, 뭐 그냥 여지없이 40년, 50년 종신형 날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안타깝다라는 거죠. 예? 우리 상적으로 생각해봐요. 200원, 300원짜리, 800원짜리가 상장 직전에 어떻게 이렇게 6,700원이 될 수 있는지,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적자 폭이 훨씬 더 큰데 갑자기 이걸 이렇게 바꿔놓고 이렇게 바꿔놓는다? 나를 이해를 시켜봐요. 저는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예.
좀 이해 좀 가게 좀 얘기 좀 해봐요. 그러니까 여기 보자고요. 상장 후에 전망과 실적 괴리, 적자 경영 지속에도 투자자들의 속았다 분통. 이거 봐요. 그렇죠. 여러분들 몰랐지, 그렇지. 그러니까 상장하고 나서 첫날, 상장 첫날 재무제표를 볼 수 있으니까 딱 보니까 깜짝 놀랐지. 그러면 들어가지 말아야지. 그죠? 그리고 협동로봇 시장 경쟁 심화 속에 두산 밥객과 합병 처리로 미래 불투명해졌고, 자, 여기서 뭐 특별하게 이제 이야기할 건 없고요. 예? 예. 그죠? 여기 써 있대. 자, 두산 로보틱스가, 자, 어제 그제 증권업계에 따르면, 예, 두산 로보틱스 코스피 200 종목입니다. 지난해 10월 기업 공개 시에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였으나 수요 예측에서부터 뭐라고요? 여기 큰 인기를 끌었다. 예. 소액 투자자들은 주관사들이, 증권회사들이 내놓은 성장이나 수익 전망이 너무너무 밝아서 상당한 차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매출 및 이익 전망치는 엄청난 장밋빛 일색이었다. 이거를 뭐라고 그래? 사기라고 그래, 사기. 법적 용어로. 그러니까 교모하게 누군가를 속여서 돈을 갈취하는 건요, 이건 사기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제 막상 열리니까 어떻게 생겼어요? 세상에나, 그죠? 이렇게 생겼다고요. 이렇게 장부 만들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다시 얘기지만, 그거 봐요. 똑같이 세금을 물리는데, 자,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을 똑같이 물려요, 세금을. 그 여러분도 어디 투자하실래요? 그리고 미국은요, 지금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이런 식으로 상장을 한다? 그러면 그냥 가차없이 그냥 새고랑 찹니다. 그럼 어디다 투자하겠냐고요? 미국에다 하겠지. 그죠? 우리나라 시장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매력이 있어서 그냥 버텼던 거는, 예? 이 지정학적 리스크 있고 막 그냥 엉망진창인데 그나마 그냥 개판인데 조금, 그들한테 사랑을 받았던 거는 바로, 거래소만 있고 세금이 없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자본시장의 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왜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든지 말든지 저는 포기했습니다. 저는 얘기 안 합니다. 자, 마지막 짚어갑니다. 이게 이제 끝자락인데 잘 보세요. 내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요. 내 얘기가 아니고, 예, 뭐라고 나왔냐면 조선일보에서 9월 2일 날 기사를 냈는데 여러분들 들어가 보시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 미국 나스닥은 종목 334개가 줄어들 때, 그 친구들이 쓴 거요. 야, 이런 용어 쓰면 안 되잖아요. 잡주 천국 코스닥은 137개가 늘었다. 이렇게 기사를 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무슨 얘기냐면요. 예? 적자 기업이 441개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중에서 38%를 차지한다. 그리고 이 회사들이 대개는 이제 특례 상장들이 많기 때문에 지난 2월부터 제가 입에 거품 물고 소리 빽빽 질렀고요. 그다음에 이 중에서 316개사가 적자 지속 기업, 그다음에 125개가 적자 전환 기업, 적자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어디에 많이 들어갔느냐? 이런 회사에 많이 들어가서 악수리 나고 거래 정리되고 파도 되고 협동로봇 되고 두산 로보틱스 코스피 200도 그러고 있으니까 이런 걸 막아야죠. 이거를 그냥 방치하고 나몰라라 했다 그러면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잘못하면요, 대한민국 한 방에 날아갑니다. 우리나라 베네수엘라 될 수 있다라고 혼자 얘기하는데, 앞서 얘기했던 그런 종목들을 제시한 어떤 어드바이저나 뭐 전문가들이 있으면 방송 출연 금지를 시켜야죠. 안 그래요? 자, 이것도 이제 특별한 건 없어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 여기 이제 이런 겁니다. 자, 보세요. 나스닥은 부실 기업을 신속하게 퇴출시키고 기업 간의 인수합병 M&A를 통해서 대형화를 추구하는 반면 코스닥은 이런 장치들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말씀이에요. 내가 이제 이 기사를 이제 밑에 이제 캡처 쳐서 떠왔는데, 잡아요. 미국의 나스닥과 코스닥의 종목 수 변화 차이는 상이한 부실기업 퇴출 기준, 기업 간 M&A 문화에서 비롯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고,
나스닥 상장사는 30일 영업일 연속으로 주가가 어떻게 1달러 미만이면 미만이면 경고받고 이후 일정 기간 주가가 오르지 않으면 상장 폐지 통보를 받습니다. 기업이 이의를 제기하면 최장 540일, 즉 한 1년 반 이내에 퇴출시키는 거고,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지금 그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보셨듯이 특례 상장처럼 그렇게 해서 개인 투자자를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그러면 죄다 갖다가 깜빵에 집어넣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고 있더라. 그래서 그게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여러분 보시는 두산 로보틱스. 자, 이 종목의 가치는요 6,700원이라고 돼 있는데, 근데 그 전에 800원, 300원, 200원, 그리고 이런 회사들이 어떻게 상장을 했으며, 그리고 어떻게 시가총액이 높으니까 뭐 당연히 들어갔겠죠. 시가총액이. 이제 가끔 그래요. 뭐 시가총액이 뭐 몇천억 이상은 돼야죠. 뭐라고 하는 소위 이제 어드바이저 전문가들이 있는데요.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고 일단 액면가 대비 BPS 청산가치 대비 2.5배가 넘어가거든.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2.5배에서 다시 2.5배가 거기서부터 공매도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공매도가 필요악으로 필요한 거는 그 가치 대비 주가가 너무 올라가서 과열이 돼버리면 임의적으로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이 이제 다시 제자리 갖다 놓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공매도 금지라.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라는 거죠. 물론 저는 이런 거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항상 매매하시기 전에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모주 뭐 공모주 일단 들어가서 내가 당첨이 되면 뭐 일단은 뭐 따따블 뭐 이런 거 그런 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한 방 아니에요. 오케이, 아시겠죠? 자, 공지 하나 드리고요. 예, 본격적으로 또 강의 들어갑니다. 9월 21일인데요. 그 추석 연휴 그 주입니다. 추석 연휴 그 주거든요. 그래서 21일 토요일 오후 2시 대전 둔산동에서 열립니다. 그랬더니 대전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 그래요. 자, 어쨌든요. 신청은 샵 3772 접수해서 입력구 전송하시면 저와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잠깐 드리면서, 자, 어쨌든요. 이쯤에서는요. 잠시 숨고르기 합시다. 전하는 말씀 잠깐만 듣고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다시 제자리로 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 강의 드렸던 수요일 방송 자료는 이데일TV VOD에서요. 일단은 삭제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좀 가보죠. 제가 이제 그 오선지를 가져다 놓고요. 내용은 스나이퍼 매매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빠지다가 기나긴 횡보 후에 갑자기 어떤 장대 양봉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자면 유통 물량은 130억인데 그날 거래량, 거래대금은 무려 1조 2천억, 1조 2천억. 130억인데 1조 2천억. 그러면요. 되게 몇 배냐면요. 그게, 자, 보세요. 130억을 사고 팔고 10번 하면요. 1,300억이에요. 1,300억. 10번. 그럼 100번 하면요. 1조 3천억. 그러니까 100번. 그러니까 130억을 사고 팔고 10번 하면요. 그거를
1000%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회전율 10배. 그런데 지난주에 방송했던 그 종목은 뭐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11시 방송을 무려 1조 2천억이 넘으니까 100배예요, 100배. 100배라고요. 근데 유통 물량이 100배가 거래됐다라는 거는 도대체 몇 배라는 겁니까? 1000%잖아요. 그죠? 자, 자, 보세요. 자, 그래서 여기가 2분의 1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2분의 1. 그리고 이제 3등분 해놓고 1선, 2선, 3선, 4선, 5선인데 자, 이렇게 만들어내고 이 종가로부터 이제 기준은 바로 2.99%라고 얘기했습니다. 2.99% 아래의 일선 이 공간 구역 안에서 시가가 형성이 돼야만이 매매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자, 이렇게 이어지는데 어떻게 매매하느냐?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범주 안에 매수, 그 다음에 7% 1차 매도 이런 이제 강의를 이제 계속 드렸던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느냐? 시작 자체를 3% 위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얘는 하시면 안 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좀 기다렸더니 다시 이 권역 안에 들어오면 이때는 매수 가능하다 그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 다음 모습은요. 얘는요, 3% 위에서 시작해서 그냥 쭉 올라가 버리던데요. 그러면요, 그냥 가게 두세요. 빠이빠이 하고요. 얘를 쳐다보지 마세요. 그러나 며칠, 즉 3일 안에 이 친구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면, 즉 1선부터 3%인데 이 권역 구역 안으로 들어오면 다시 매수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도요. 여기서 시작해서 내가 살 수 있는 매수할 수 있는 그 권역을 벗어난 다음에 그냥 밑으로 밀려버리면요. 그냥 두시라 그 말이에요. 얘도 3일 안으로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오면 그때는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건들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도 시작 자체는 집을 벗어났지만 밥 먹어 그래서 바로 들어왔어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시작에서 위로 올라가든 시작에서 밑으로 내리든 항상 이 구역 안에서 뭐가 시가가 형성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고자 이 강의를 드리는 겁니다. 주식은 몰라도 괜찮아요. 근데 투자에 있어서는요. 여러분들의 원칙과 기법을 모르면 살아남기 힘들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 소장의 주식 마술 3714-2856-108의 비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강의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어쨌든요 주식시장이 지금 말라가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제로섬 게임이라고 해서 내가 돈을 따면 누군가 돈을 잃은 거고요. 내가 돈을 잃었으면 누군가 돈을 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게임은 하여튼 뭐 그래요. 지금은요 어떠냐? 자, 외인도 있고 기관도 있고 뭐 개인도 있는데 결국에는 뭐 개인끼리 뭐 그냥 싸움밖에 더 있겠나? 그래서 어쨌든 매매할 때는요 3과 7과 14, 28, 56, 108이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37 색깔 잘 보시 연두색이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이고요. 7% 점선으로 표시했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은 14%, 28%는 빨간색, 56%는 파란색, 그리고 108은요. 제가 회색으로 표시했으니까 그냥 두도록 하고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C1, D2, E3, F4, 그 다음에 A5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절대 TV에서 강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어떤 식이냐. 주가가 떨어지다가 기나게 횡보를 하는데 갑자기 거래량 동반해서 큰 장대 양봉이 나오더라. 이렇게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전에는 거래량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봉 자체도 단봉이었고요. 자, 그림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어쨌든 종류는요. 각도는 각각 다르겠죠. 그죠? 어떻게 나타나느냐? 각도가 그죠? 각도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얘는요. 37이 되고요. 얘는 56이 되겠죠. 그죠? 자, 무슨 말씀인지 모르셔도 자, 이 화면을 가면 분명히 이제 잘 아실 겁니다. 자, 화면 크게 갈게요. 똑같아요. 주가가요. 횡보해요. 거래량도 없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갑자기 거래량 동반해서 훅 들어와요. 밑에 성 소장의 비밀 차트를 이제 내리는 겁니다. 그래야 거래량이 보이니까. 잘 보세요. 녹색 이렇게 이제 화살표 보이면서요.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얘는 아니고
그러면 잘 보세요. 제가 여기 써놨거든요. 3, 7, 1, 4, 2, 8, 5, 6%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 다음날 시가가 여기서 시작했다니까? 그러니까 얘는 매수 가능하지. 그지? 그래서 얘가 어디까지 매수했는데 어디까지 7%를 통과할 때 매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매도했는데 14%를 올렸다가 주저앉았어요. 그러면 7%를 손해봤네, 10% 손해봤네 이러지 마시고 일단은 매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시작 자체는요,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이게 갭이죠, 갭. 예, 갭하락 출발해서 사서 7%가 아니라 한 10% 수익 났던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또 매매하느냐? 그럼 이때 다시 사는 거죠. 7%에 매도했으면 이 근방에 다시 사는 거예요. 알겠죠?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14%에 딱 붙어서 시가 형성하면요. 뭐요? 그러고 그냥 다시 매도하면 되겠죠. 그러고 다시 사는 거예요. 이날도 다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28%에 파는 거예요. 아까는 여기서는요, 퍼센트가 작아요. 7% 수익이지만 이 공간과 이 공간은요, 14%의 수익 구간이요. 예? 맞잖아요. 여기는 30%의 수익 구간이고. 이해 가셨어요? 오케이. 예. 자, 다시 한번. 자, 가봐요. 여기서 샀고, 여기서 샀다고. 그래서 28% 자리에서 반드시 매도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팔았는데 더 가던데.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럼 기다려. 이 지점이, 자, 오후 1시부터 3시 20분 사이에 이렇게 그림이 만들어지면 다시 매수를 한 거예요. 또 매수를 한 거예요. 또 매수를 한 거예요. 수익인데요. 가만히 있어. 그러고서 바로 어떻게 56%를 돌파할 때 이때는 빠이빠이 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동색 화살표가 이 지점에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고 거래량이 점차 줄어들면서 아주 큰 장대 양봉이 나온다는 것은 여기가 포크를 기록한 거예요. 여기서 이 나와야 될 포크가 바로 기다렸더니 이 기준봉이 나오지 아니하고 여기서 올라갔으면 여기서 짧게 끝나는 거죠. 아까 조선일보에서 얘기했듯이 이거는 무슨 매매? 그래요. 잡주 매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자, 다시 한번 갑니다. 성 소장의 주식 마술을 여러분들은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 37142856이라는 건데, 자, 이 의미를 좀 잘 한번 기억을 해봅시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 보시는 건요, 종가단순 5일선, 그 다음에 11선, 그 다음에 21선, 그 다음에 61선, 이렇게 가죠. 그 다음에 121선, 241선, 701선, 이거 봐요. 이거 뭐 하자고요? 그러니까 뭐. 교과서잖아, 교과서. 아니라니까. 미리 캐치를 해야지. 미리. 그러니까 일수로 따지면 5일이 아니라 3일이고 10일이 아니라 7일이고 20일이 아니라 14일에 걸쳐 있더라. 그런데 여기서 왜 이걸 빼먹었을까? 그러면 이게 41선도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지 않겠어요? 61선은 있는데 왜 41선을 표기하지 않았을까? 이 위치가요. 수학적으로 계산하면요. 고점에서 여러분들이 사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거지. 이것도 알고리즘 매매라고 그래요. 그러면 121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X축, Y축을 두고 하나는 퍼센트고 하나는 기간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거라고, 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내용을 여러분들은 보실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갈게요. 주가가 떨어지다가 이거 주가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걸 뭐라고 그럴까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여기다 쓸게요. 가격 조정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래요. 그리고 주가가요.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횡보하면요.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이거는 기간 조정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묻습니다. 갑자기 장대 양봉 나오고 거래량 동반하더니 주가가 다시 한번요. 주가가 쭉 올라갑니다. 이걸 뭐라고 그럴까요? 이건 상승이 아니라 이것도 뭐라고요? 가격 조정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누군가가
주가를 내리는 것도 지들이 하고 주가를 횡보하는 것도 지들이 하고 주가를 올리는 것도 지들이 하는 거지. 그래서 자기네들이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한다? 똑같이 따라만 가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그건 똑같이 따라가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주식의 맛을. 자, 이 종목 한번 보실까요? 잘 보세요. 그래요. 얘도 횡보하다가 거래량 없이 비리비리 하다가 갑자기 이거 기준봉인데 기준봉이라고 하면 종가가 7% 이상, 종가가 14% 이상이 되겠고요. 이렇게 나오면 잘 보세요. 여기다 라인을 걷습니다. 라인을 걷습니다. 오케이? 자, 라인을 걷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가 3, 7, 1, 4, 2, 8, 5, 6. 그래서 이렇게 딱 라인을 긋은 거예요. 퍼센트 보이세요? 그래요.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샀는데, 그러면 7%의 매도를 했어. 그리고 바로 그날 오후에 1시부터 종가전 매수를 하느냐 마느냐는 바로 이거, 즉 뭐가 나온 거예요? 기준봉. 1번, 2번 기준봉이 발생하면 오케이, 땡큐 여기서부터 모으는 거예요. 대개는 이렇게 발생하면 쭉 가는 게 아니라 얘가 밑으로 더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윗꼬리를 더 달아야 되는데 달지 않았으면은 이렇게 크게 장대 양봉 만들면 옆으로 늘어지게 돼 있어. 그래서 기간을 맞추는 거니까. 자, 무슨 얘기냐? 그러면 여기서 7% 수익 내고 사는 겨. 샀어. 자, 여기 샀어. 특이한 거 보이시나요? 왜? 두 번째 2분의 1 이 기준을 크게 이탈하지 않고 지지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걸 3세판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한 판, 두 판, 이거를 3세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나타나는 이 56% 첫 번째 기준봉에 그 자리까지 온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온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림상으로 보면은 저기서 매수해서 그렇죠? 열심히 모았죠. 이거를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매집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가끔 이제 TV 보면요. 그런 얘기예요. 매집봉 얘기하더라고요. 에? 세다 책봉이요? 뭔 매집봉이야? 봉이 어딨어? 봉이. 뭔 봉이 매집봉이라는 거지? 자, 이걸 뭘 뜻하냐면 이게 108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108의 비밀. 이게 108의 비밀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1, 2 나오고 길게 늘어지는데 14일이 지나가 버리면요. 여기서부터 108까지 가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오케이. 그러면요. 이게 108이 되는 거예요. 이 거래량 봐서는 저 어디 시점으로부터 이 기준봉으로부터 여기서 일단은 차익 실현하고요. 그 다음에는 저 기준으로 108%를 계산해서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시는 게 이게 성소장의 3714, 2856, 108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이데일리 TV가요. 초창기에 어디서 개국을 했느냐? 여의도에서 개국을 했어요. 그러다가 명동으로 옮겼다가 지금 여기가 통일로에 있습니다. 자, 여의도에 있을 때요. 여의도에 있을 때 처음에 방송할 때 3714, 2856 그 강의를 했었죠. 자, 성소장의 주식 맛을 3714, 2856, 108의 비밀. 또 칠판에다 똑같은 그림을 갑니다. 주가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주가가 횡보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요. 이렇게 거래량이 동반이 됩니다. 자, 거래량이 동반이 됩니다. 자, 보실게요. 거래량이 동반이 됩니다. 자, 이걸 0%로부터 여기는 7% 이상이라 한다. 이건 14% 이상이라 한다. 오케이. 그리고요. 사실 거래량은 뭐 의미가 없습니다만 평균 거래량 대비 몇 배수, 3배수 정도는 들어와야 된다. 당연히 들어오겠죠. 그죠? 이렇게 시작되면 여기로부터 주고받고 하겠죠. 그죠? 이거를 우리는 이제 통정 거래라고 하는데 어떻게 움직이느냐? 처음에는 낮게 뛰다가 점점 가면 갈수록 커지는 겁니다. 그죠? 폭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파동들을 공부하잖아요. 그죠? 뭐 그랜빌의 법칙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파동. 예? 예. 그래요. 저는 그런 거 별로 의미 없어요. 예. 몸 파동. 예. 그 파동대로 가든가요?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막판에 누가 집어 사느냐라는 거죠. 예. 여러분들이 들어올 때쯤 되면요. 상당히 이 기준점으로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높게 가 있는 그 위치에 뉴스도 많이 뿌리고 그리고 방송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때 하는 거죠. 그죠? 자, 보실게요. 자, 각도가 처음에 낮아지다가 그 다음에 조금 높아지고 자, 각도가 높아지면 그걸 뭘 뜻하느냐? 그거는 매도할 위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매수하실 때는 매도를 해야 될 자리에서 매수를 하신단 말이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내가 여기서 샀는데 지금 현재 이 위치인데 내가 산 가격까지 갈까요? 라고 이제 종목 진단 같은 거 받으면 시간은 걸리겠지만 뭐 그냥 홀딩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시간은 걸리지. 몇 년? 13년, 20년. 예, 굳이 그러고 싶은가? 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것도 깔끔하게 그림을 제대로 만들어진 건데요. 이것도 색깔을 바꾸고 눈 크게 뜨고 또 화면을 작게 갈 겁니다. 고맙습니다. PD님 화이팅. 잘 보실게요. 자, 잘 보세요. 여기 보면 이게 너 기준 뜬 거예요. 기준. 예, 기준 뜬 거예요. 기준봉. 오케이, 땡큐. 기준. 그리고 이 두 번째 이 캔들을 주시해봐. 얘를 잘 봐봐. 시작을 어디서 한 거예요? 예, 시작을 어디서 한 거예요? 이게 지금 빨간색이 아니어서 지금 눈이 안 띄는겨? 자, 여기 3%잖아요. 이 3% 얘가 원래 위에서 시작해서 28%까지 갔었어요. 신경 쓰지 마요. 그러면 그냥 손 대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손 대지 말라니까? 손 대지 마요. 예, 그러고서 쭉 밀어버리죠. 이거는 이렇게 상한가를 말아놓고 뭐 시간에 거래해서 뭐 또 10% 상한가에 놓고 사람들 쫓아오면 갭 올려놓고 쭉 올라가면 개인들 와 따라올 때 그냥 확 밀어버리는 뭐 그런 그림이겠죠. 자, 첫 스타트가 3% 위에서 시작했거든. 건들지 마라. 올라가거든. 쳐다보지 마라. 집 나간 며느리 전화를 거여 들어오는 거니까. 그러고서 바로 내려오는데 이 종가와 3% 아래로 들어오면 이때 매수를 하는 거예요. 매수. 걱정하지 마. 매수. 그 다음 날 또 여기서 매수. 그러고서 어떻게 했어? 이번에는 7%를 통과한 거잖아. 그러면 매도에 14% 갔다가 윗골이 달았는데 그거는 종가 전 매수 1시부터 3시 20분 내에 매수를 하고 그 다음날 샀는데 쭉 빠져서 신경 쓰지 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거지. 거래량도 없고. 그리고 이때도 또 엄청 사는 거지. 그랬더니 그 다음에 팔 때는 14%인데 14%에 여기 딱 갖다 부딪혀. 아까 어떤 차트 보니까 음봉 내려오는 거 똑같은 그림이에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요. 여기서 팔았어. 그리고 또 샀어. 그리고 또 사서 안 팔았어. 언제 팔어? 28%에 팔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죠? 그래요. 그러면 이쯤에서 얘나 여기서 어떤 기준봉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으면 힘을 발휘를 못 해요. 그러면 어쨌든요. 여기서 그리고 56%까지 주저리 하다가 이 지점을 통과를 해버리고 이때까지 팔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벌어주더라. 그래서 56%에 팔지 않으면 그냥 바로 늘어지는 거고, 그럼 반대로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라고 하면, 수아님, 아까 얘기했던 대로라고 하면 이게 안 가고 계속 이래요. 그러면 108%예요. 이게 108이라고. 그러니까 3714, 2856, 108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을 표하는 거다. 자, 성소장의 주식 맛을 다시. 자, 3714, 2856, 3%, 7%, 14%, 28%, 56%까지 하는데 얘가 갈 길 안 가고 잠깐 늘어진다 그러면 좀 크게 가는구나 라고 생각해도 큰 무리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요. 다시 한번 갑니다. 주가가 쭉 떨어집니다. 가격 조정이래요. 주가가 횡보합니다. 기간 조정이래요. 그러다가 다시 주가가 거래량 동반해서 연락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이건 누가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그분들이 만드는 거죠. 그죠? 자, 이것도 가격 조정, 저것도 가격 조정, 기간 조정.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상승 이런 말 쓰지 마시고 자 그러면 또 어떤 종목이 있는지 짜잔 좀 가볼까요? 자 이제 궁금증을 자아내는 거 잘 보세요. 얘가 8월 5일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8월 5일 무슨 일이 있었나? 블랙 먼데이 미쳤죠, 그죠? 그런데 잘 보시면요 거래량 없습니다. 2,800개 종목이요. 동시에 똑같이 거래량이 없어요. 빈집이라고요. 근데 똑같이 위치해서 똑같이 뚝 떨어뜨려 놓습니다. 희한하죠? 이해 안 가십니까? 거래량이 오늘 거래량이 10,000주, 20,000주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똑같이 그렇게 맞출 수 있을까? 그거는 어디 오시라고요? 21일 하단에 자막이 하나 나갑니다. 추석 명절 끝내고 수요일 날이 끝이니까요. 그리고 주섬주섬 차표 구할 수 있습니다. 그 주에 토요일 21일 날 신청해서 오셔서 제 얘기를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릴게요. 선착순 12분을 모십니다. 자, 갈게요. 이랬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저게 블랙 먼데이라면 거래량이 이쯤은 이 정도는 발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도 않죠. 그죠? 냅둬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자, 여기서 잘 보실게요. 이게 기준봉이에요. 기준봉인데 이렇게 상한가를 갖다 올려 붙이면요. 당연히 밑으로 흘러내리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시작했느냐. 얘는 이렇게 시작했던 거예요. 잘 보실게요. 자, 얘가 어디서 시작했냐면 7에서 14% 그 공간에서 이렇게 장대 양봉이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제가 또 디테일하게 얘를 또 삭제를 해줘야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자, 얘도 지워버리고, 얘도 지워버리고. 잘 보세요. 처음에 시작 자체를 이 위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럼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3%와 2분의 1, 이 3등분한 5선지 안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시작 자체를 여기서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라고? 하지 마라고요. 어떻게 하라고? 하지 마라고요. 그냥 두시라고 그 얘기예요. 그죠? 그냥 두셔라. 오케이. 그랬더니 얘가 이 3% 밑에와 그리고 2분의 1, 즉 2분의 1, 자 5선지 안으로 들어왔을 때 매수예요. 매수. 그 다음 날 매수. 그리고요, 2분의 1 이하로 내려가면 이건 안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이 권역 안으로 들어오면 매수를 하고요. 여기 7% 이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공간이 7%인데 여기서 이 공간은 7%가 아니라 14% 공간이고 여기서 모았으면 7% 이때 수익이 아니라 14% 수익이다 그 얘기요. 그런데 여기서 그림이 어떻게 나오냐면 자, 안 사. 오케이. 매수. 안 사. 자, 이쯤에 이제 다시 매수해서 이 7%에 팔았으면 이 지점은 오후 1시부터 3시 20분 안에 다시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기준봉이 1, 기준봉이 2 나오면요, 힘이 상당히 강하다. 앞으로 주가가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죠? 그래요. 궁금해요? 자, 이제 마지막 종목 하나 더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3714, 2856, 108의 비밀. 이 자리에 카메라 감독님이 계신데 저분 여의도 계실 때 저와 10몇 년 전에 방송했을 때 똑같은 강의를 했었을 당시의 감독님이십니다. 고맙습니다. 주가가 떨어집니다. 횡보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어느 날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기준봉이라고 하는 7과 14, 즉 종가가 7에 14가 나오면서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출발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 화면을 3초만 드리겠습니다. 화면 크기 가고 3초만 쉬겠습니다. 1초, 2초, 3초.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성 소장의 주식 맛을 3714, 2856의 비밀이라는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려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자리부터요, 다음 주 또 수요일 날 이어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금방 지나가죠. 여러분 집중을 하셔서 그렇습니다. 그만 하시던 거 멈추시고요.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시는 여러분들께 다시 처음부터 기초부터 다지시죠. 저는요, 이데리온의 성명석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